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C 언어 라이트 C입니다. 오늘은 프린트 F로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럼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어야 하는데요. 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라라고 여러분께 지시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한 것 같으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름을 나이트 C라고 정했긴 하나 이 프로젝트는 챕터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되므로 이름을 챕터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 프로젝트를 오늘의 챕터 이름인 챕터 2-2 이렇게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에서 똑같이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에 가서 C++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 C++ 파일 역시 저는 챕터 2-2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이 식별하기 편한 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저하고 같이 정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교재 1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교재 18페이지 내용은 다루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17페이지 내용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재 17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잘 살펴보면 프린트 F 괄호 열고 큰 따옴표를 넣은 다음 여기 프린트 F 스펠링이 틀렸네요. 프린트 F hello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입력해줘야 하는 코드인 include stdio.h 하고 int main 이렇게 세 줄의 코드를 추가적으로 입력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 여러분은 만약에 저와 같은 실행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교재에 있는 코드를 똑같이 입력해 보면서 코드에 대해서 익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실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것을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행 화면인데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출력되는 글씨가 우리가 큰 따옴표 안에 넣었던 문자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프린트 F가 이 화면에 있는 글씨를 출력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다시피 프린트 F는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켜 보자면은 프린트 F 가로 열고 큰 따옴표 그리고 출력하고자 하는 테스트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화된 프린트F와 관련된 설명은 교재도 나와 있으니 이것은 교재를 보고서라도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반화된 프린트F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해서 프린트F하고 출력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hello 대신에 hello C 라고 특수기호 느낌표까지 넣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화면에 표시할 때도 특수 기호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등 다양한 기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W 기호입니다. 이 W 기호라는 것은 공백이나 아니면은 탭
그리고 엔터, 줄바꿈 이런 것을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W 문자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1장에 있는 예제 코드에서 이 문자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print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printf의 사용법은 printf, 초가도 열고 큰 따옴표, 출력하고자 하는 텍스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출력하고자 하는 텍스트에는 특수기호까지 포함이 가능하나 이 원을 나타내는 W처럼 생긴 이 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W와 역슬래시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역슬래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이 W 표시, 즉 역슬래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역슬래시, 즉 W 표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W 표시, 즉 역슬래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printf 부분을 두 번 사용해야지 알기가 좋은데요. print hello를 출력하는 printf 문을 두 번을 연속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 같은 경우는 hello를 두 번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화면을 보면은 hello, hello 이렇게 두 번 출력되기는 하는데요. 불바꿈이 안 되네요. 아하, 이를 통해서 W 문자, 즉 역슬래시의 사용법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W 문자는 줄바꿈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W 혼자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W 뒤에 N을 붙이면은 줄을 바꾸는 문자가 W와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작해 보면은 줄이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 표시, 즉 역슬래시하고 그 뒤에 N이 오면은 이는 줄을 바꾸는 문자, 즉 줄바꿈 문자가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출력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접 변수의 값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런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볼까요? 교재를 보면은 이런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이 큰 따옴표 안에 %d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드는 %하고 그 뒤에 d를 붙여서 출력하는 코드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코드는 이 %d 자리에 a의 값을 넣어서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이 %d를 큰 따옴표 안에 쓰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정수형 변수의 값을 그 %d에 넣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코드는 뒤에 오는 변수가 반드시 정수형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뒤에 오는 변수가 실수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d에 오는 알파벳을 d가 아닌 f로 써주면 됩니다.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볼 건데요. 그런데 먼저 a하고 b를 출력하려면은 일단 a하고 b가 뭔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배운 변수를 정의하는 법을 이용해서 정수형 변수 a를 1로 그리고 실수형 변수 b를 2.5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를 그대로 출력하면은 아까 같이 한 줄 연결돼서 출력되니 첫 번째 줄에 줄바꿈 문자를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으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A의 값과 B의 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지정된 문자의 형식과 어떤 변수의 값을 함께 넣어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NC이다에 이 N에
현재 시각에 해당하는 변수값을 넣어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열과 어떤 특정 변수의 값을 함께 넣어서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에 두 번째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교재에 있는 코드를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d가 나오면은 이 %d는 뒤에 나오는 정수형 변수를 이 %d 자리에 넣어서 출력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정수형 변수 a의 값은 10이죠. 그러니 여기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10은 이 %d 자리에 a가 들어가서 10과 같다가 되는데 이거는 괄호 고쳐주는 게 조금 자연스럽겠네요. 그럼 이거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책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d 자리가 뒤에 있는 변수 a의 값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a의 값을 이 문장은 말이 안 되지만 7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d 자리가 다시 a의 값인 7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줄바꿈 문자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그 줄바꿈 문자 W와 역슬래시는 문자열 내에서 포함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와 D 이런 거는 어떨까요? 바로 이 % 문자는 문자열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프린트 %, 이렇게 이런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한다면은 이 코드는 이 %한 글자를 출력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네, 정답은 바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를 하나 더 붙여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가 하나가 나오네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가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 두 개를 더 붙여볼까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두 글자가 출력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성질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온 %기호는 문자에서 출력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기호 뒤에 있는 한 글자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D나 F 같이 특정 문자면은 그것을 변수값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뒤에 문자 한 글자를 출력합니다. 또한 또 %가 나오면은 다시 이 %는 무시하고 이 뒤에 있는 문자는 특정 문자가 아니면은 출력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의 개수를 조금 늘려볼까요? 이거는 몇 개일까요? 음, 10개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가 과연 몇 개가 최종적으로 출력될까요? 정답은 5개인데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행이 잠시 안 되네요.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대로 5개가 출력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기호의 조금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자열에 기호만 넣어서 출력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기호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프린트 F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예제입니다. 네, 이와 같은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d 기호가 이렇게 두 개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A 값은 3, B 값은 2입니다.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 텐데요.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아이고, 여기 마침표를 안 붙여서 오류가 났네요. 여러분들도 이
마침표에 해당하는 세미콜론을 꼭 붙여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뒤에는 3, 그 다음 뒤에는 2, 즉 A값, B값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d 기호를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또한 %d 기호가 첫 번째 위치는 뒤에 있는 변수의 첫 번째로 대응되고, 두 번째에 있는 %d는 두 번째 변수로,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된다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에서 몇 가지를 바꿔보았는데요. 우선 정수형 변수였던 b를 똑같은 값으로 해서 실수형 변수로 바꾸었고요. 여기도 실수형 변수를 이 위치에 넣어주기 위해서 %d를 %f를 바꾼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문에서는 %d와 %f, 즉 실수형 변수와 정수형 변수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오류가 나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똑같이 이 앞에 있는 %d 자리에는 a 값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f 자리에는 이 b의 값, 즉 2.00000이 순서대로 대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형과 상관없이, 즉 이 변수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렇게 %d, %f는 무조건 뒤에 오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제입니다. 네, 세 번째 예제는 오늘 배운 것들을 모두 종합한 예제인데요. 우선 천천히 살펴볼까요? A와 B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A의 값을 3, 그리고 실수 B의 값을 2.0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printf 문에서는 이 D가 있는 자리에 A를 넣어서 출력하되 마지막에 줄바꿈 문자를 붙여서 다음 줄에서 줄이 바뀌어서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서 두 번째 줄에서는 이 %f의 자리에 실수 b의 값을 넣어서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이 오시나요? 네, 여러분이 예상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오류가 좀 많이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실행했던 결과 같나요? 네, 이를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d의 자리에는 4, 그리고 줄을 바꾸고 %f의 자리에는 2.000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운 개념을 정리하고 예제까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래도 오늘 수업은 전에 있는 수업보다는 조금 재미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 힘드신가요? 힘들어도 꼭 참고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강의를 하면서 말실수도 조금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오류가 조금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컨디션이 조금 안 좋더라도 힘내시고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